여러분, 우리가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거쳐서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드디어 오픈UI5에 대한 우리가 장애, 유닛 5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서 한번 우리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UI5는 말 그대로다가 SAP 라이센스가 없는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프레임워크 개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AP UI5는 SAP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에 대한 차이는 여러분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지 그 SAP UI5에는 SAP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러한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골격을 배울 때는 전혀 두 개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교재 내용은 오픈UI5로다가 되어져 있지만 저희가 수업은 SAP UI5로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다가 내가 지금 오픈UI5를 하는지 SAP UI5를 하는지 인지를 거의 못할 거기 때문에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거는 오픈UI5랑 SAP UI5라는 틀린 거다라는 거죠. 레슨 6장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그죠? 오픈UI5랑 SAP UI5에 대한 디퍼런스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나오고는 있네요. 그래서 이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리 레슨 1번, 그래서 SAP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UX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SAP의 UX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일전에 세미나 때 한번 제가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는 복습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 최대한 이제 압축해서 중요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SAP가 SAP 9이라는, 그죠? SAP 9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아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SAP 9에 대한 이제 제약을 이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AP는 과거에는 우리 제품은 이렇게 생긴 거야. 너희들이 여기에다 몸을 맞춰야 돼. SAP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억셉트가 됐는데, 지금 사용자들은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을 경험하고 많은 플랫폼을 경험하고 있죠. 핸드폰을 거의 끼고 살고 있고, 아이패드, 스마트폰, 데스크탑 이런 많은 기기들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디바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써왔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일관성 있게 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을 쓰면, 그죠? 핸드폰의 백버튼의 위치는 물론 제조사마다 거의 조금씩 상이하지만 핸드폰에서 백버튼의 위치는 거의 다 유사해요. 이렇게 하면 백버튼이 될 거야 라는 게 추측을 하고 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용자 교육이 없이. 근데 기존의 SAP 9이라는 건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교육이 필요해. 그만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SAP도 이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그러한 화면들, 제품들을 출시를 해야겠다라고 했죠. UX를 적용해 있을 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금액적으로다가도 우리가 가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그 딱딱한 구이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면 여기다 뭘 넣어야 되지? 다음 화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복잡한 화면들 때문에 입력하는 행위 자체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생산성이, 우리가 UX를 적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육 비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사가지고 언제 핸드폰 교육 받으러 학원에 가나요? 핸드폰이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사가지고 누르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 비용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에러도 여러분이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장점이 여러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SAP에서 제공해준 스탠다드 화면들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막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해외 사이트에 가면, 그죠? 해외에서 SAP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은 프로그램을 거의 만들지 않고 SAP에서 제공해 준 거를 거의 쓰는데, 국내 기업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아밥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많이 만드는 편이죠. 근데 SAP Fiori, 즉 SAP UI5라는 거 역시도 SAP에서 제공해 준 내가 애플리케이션, 앱들을 다운받아서 그냥 쓰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만든 것들은 당연히 유지보수가 필요로 하겠죠. 금액적인 가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휴먼의 가치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만족도가 증가되고 사용자가 이제 업무 처리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우리가 핸드폰으로다가 오락하듯이 클릭하게 되면 우리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로열티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 구매할 때 내가 사용하는 막 어떨 때는 11번가, 어떨 때는 G마켓 막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뭐 가격에 따라서 최저가를 가지고 우리가 물론 특정 포털에 들어가긴 하는데, 기왕이면 가격이 같으면 저 입장에서도 내가 쓰기 편한 그러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객에 대한 로열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우리 회사에 대한 UX에 대한 경험이 이제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고객에 이탈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솔루션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우리가 SAP Fiori, 즉 SAP UI5가 되면서 여러분이 솔루션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SAP를 쓰면 그죠? 항상 고객이 항상 현장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라고 하면 SAP는 안 돼요. SAP는 원래 이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SAP UX가 되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 고객의 경험들을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IT 부서랑 그죠? 일반 엔드 유저, 현업들 부서와 우리가 릴레이션십이 강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이제 여러분이 돈으로 다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시켜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면 결국 우리 회사가 발전하게 되고, 우리 회사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 그렇죠? 수익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증가되고 이런 거죠. 모든 건 다 고객을 만족시켜야지만이 우리가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의 제품이 암만 좋아도 고객을 만족 못 시키면 그 제품은 팔리진 않죠.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지만, SAP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화면을 이제 Fiori 런치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앱들을 그죠? 이렇게 핸드폰처럼 타일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핸드폰 타일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여기다 연결을 해서 사용자가 이 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앱을 호출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다가 SAP에서 제공해준 그러한 앱들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렇게 하나의 채널에서, 즉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회사에 있는 모든 기간제 시스템, 파이낸스에 대한 업무 처리, 그 다음에 인사 쪽에 관련된 업무 처리, 그 다음에 고객 관리, CRM, 그 다음에 프로큐어먼트, 여러 가지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하나의 화면에서 일관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롤 베이스, 사용자의 롤에 따라서 화면에 나오는 타일의 모양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맞는 타일들, 즉 앱들이 뜰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에 맞는 롤에 맞는 것들을 쓰게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판시브, 그죠? 우리가 핸드폰도 세로로다가 봤다가 가로로 봤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화면들이 그 세로 화면, 가로 화면에 맞게끔 다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SAP 구이는 그런 거 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리스판시브도 완벽히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고객들이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아이패드를 세로로 쓸지 가로로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리스판시브도 다 제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즉 데스크탑에서 실행되는 게 메인이 아니고 모든 디바이스, 핸드폰, 그 다음 랩탑,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화면을 만들면 안 돼요. 물론 데스크탑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복잡한 화면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앱들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다가 심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심플은 화면이 직관적이고 화면의 뎁스가 깊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만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어디서 본 내용인데 사용자가 화면이 3뎁스 이상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 잃어버린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고 또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고 그래서 한 3단계까지는 내가 어디를 통해서 왔는데 3단계 이상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화면을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어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코헤런트라는 건 우리가 일관성 있는 화면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SAP 9.1을 쓰게 되면 백 버튼 어디 있어요? 좌측 상단에 파란색 화살표가 백 버튼이라는 건 우리가 몇 번 써다 보면 딱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SAP UI5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제작을 할 때도 일관성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건 세이브 버튼이 좌측 상단에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우측 하단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그 만족도를 줘서 우리가 딜라이트풀을 제공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SAP UX 전략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new 영역이랑 그 다음에 renew 그 다음에 enable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추측입니다. 그래서 SAP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제공해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몇만 개가 될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SAP 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가 한 몇만 개는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SAP PO리를 처음 봤을 때는 200개인가 300개에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SAP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들의 종류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들이 200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몇만 개에 이른다는 거죠. 엄청난 앱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리뉴라는 거는 뭐냐면, 그죠? SAP의 기존에 있던 화면들, 즉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 화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재를 관리하는 뭐 MM01이라고 있으면 자재 관리하는 그런 화면, 그 다음에 뭐 제품 출하하는 화면, 이러한 화면들이 SAP에서도 제공이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SAP PO리라는 앱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환이 돼서 그렇죠? 리뉴얼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AP 9.1을 통해서도 여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가 SAP PO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 회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SAP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앱들을 그죠? 제공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enable, doing yourself죠. doing yourself. 그래서 여러분이 SAP UI5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SAP 프로덕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솔직히 뭐
뭐 하나 하려면 그죠 뭐 전화로다가 주문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파에 앉아서 아이패드 하나 열어서 툭툭툭 클릭하게 되면 그죠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집 앞에 띵동 하고 배송 뭐 CF처럼 오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랑 고객이랑 이제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고객과 기업들의 거리가 이제 상당히 됐는데 지금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만족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돼. 그럼 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제품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죠? 당연히 좋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건 기업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고객이 이 회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즉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주문 화면, 업무 처리 화면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업무는 아니죠. 개인이니까 그러한 화면들 어떤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자기가 구매한 내역을 쉽게 환불 처리받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용자 경험을 해줘야 된다. 그 사용자 경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필요한 사용자 경험이 아니라 그렇죠. 다운로드만 받아서 설치만 하면 그 누구나 그냥 클릭하면 아 이렇게 주면 되는구나 아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눌러본 곳이 취소하는 곳이야 그렇게 우리가 앱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이제 크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people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거 이게 분석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죠? 사용자 중심으로다가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되 비즈니스가 처리돼야 되죠. 그죠? 업무 처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업무 처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기술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홀로그래프 내가 물건을 주문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귀찮게 아이패드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또 로그인하고 해야 돼.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홀로그래프에다가 탁탁탁탁 손으로다가 그죠? 손으로다가 그냥 빈 공간에 이렇게 터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가능은 하지만 현재 기술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박자를 다 맞출 수 있는 이 교집합을 봤더니 SAP에서는 SAP 피오리가 가장 좋은, 가장 최적화된 툴이다, 앱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만족도를 이제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을 제공한다고 했고요. 그죠? 뉴 영역, 그죠? 사용자에게 이제 새로운 뉴 영역, 앞서 말씀드린 거고, 그죠? 뉴 영역에 해당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SAP를 사용했던 고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모바일에서 이렇게 SAP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나마 이제 직관적으로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SAP 빌트라는 SAP에서는 빌트라는 새로운 앱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빌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요즘에 뭐 책상이 하나 필요해. 그럼 옛날에는 뭐 책상이 완전히 완제품이 돼서 우리 집에 와서 설치를 하지만 요즘은 책상이 그죠?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배송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고객이 그거를 받은 책상을 쉽게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할 때 거기 매뉴얼을 보면 1번 얘를 꺼내서 2번이랑 연결하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매뉴얼들을 보고 숙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SAP는 이 빌트라는 걸 제공해 준대. 이 고객이 자기가 구입한 제품을 핸드폰에서 3D로다가 손으로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면서 연결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만드는 절차를 3D로 다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집에 도착한 책상을 보면서 그대로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앱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앱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SAP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이러한 앱들도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뭐 우리 회사가 만약에 뭐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SAP를 통해서 우리 회사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면 SAP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이러한 프로덕트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이 고객이 보험 사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고객에 대한 패턴, 고객에 대한 지출 내역, 고객에 대한 모든 걸 분석을 해서 미리 어떤 고객이 사기를 칠 수 있는, 보험 사기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에서 우리가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도 SAP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SAP에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리뉴라는 거는 그죠? SAP에서 제공해준 그죠? 앞서 SAP 9.2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앱들을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SAP Fiori 형태로 우리가 SAP에서 새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김에 한번 가볼게요. URL이 가끔 이게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URL이 바뀌면 물론 뭐 안 되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죠. SAP Fiori 앱 라이브러리에 가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지네요. 그죠? SAP Fiori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와보면 대략 SAP에서 제공해주는 앱들이 12,000개네요. 그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200개였어요. 근데 지금 12,000개의 앱을 SAP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급여 명세서를 핸드폰에서 이렇게 막 보고 싶어. 그죠? 그러면은 급여 명세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야 되잖아. 근데 SAP에서는 이제 기존에 급여 명세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SAP 9.1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피오리, 즉 모바일에서 집에서 여러분이 뭐 소파에 들어넣어서 급여 명세서를 보고 싶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 걔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페이슬립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그죠? 급여 명세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SAP 앱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걸 제공해주면 고객들은 쉽게 집에서 자기 급여 명세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이러한 앱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이트도 맞고, 그 다음에 리뉴 영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회사의 people 프로파일, 특정 직원에 대한 우리가 프로파일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기존에 트랜잭션 코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도 다 SAP에서 Fiori 형태로다가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봤을 때 화면, 그 다음에 뭐 패드 같은 화면에서 봤을 때, 모바일에서 봤을 때 화면이 다 틀리죠. 물론 큰 골격은 같지만 우리가 리스판시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게끔 우리가 리스판시브를 제공해주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이러한 리스판시브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래머가 핸드폰일 때는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고 어떻게 동작할 거야? 데스크탑일 때는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고 어떻게 화면이 보이도록 할 거야 라는 걸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 로직을 짜야 되는 거지,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SAP에 우리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SAP 9.2라는 것만 봤지만 SAP 클라이언트 툴에는
그죠? SAP GUI 말고 우리가 비즈니스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거든요. SAP 비즈니스 클라이언트. 얘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다가 브라우저는 아니고 비즈니스 클라이언트라는 그러한 클라이언트 툴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SAP에 있는 트랜잭션 코드도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웹팀 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SAP UI5 애플리케이션들도 다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SAP GUI를 써도 되지만 우리가 SAP 비즈니스 클라이언트라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UX를 반영한, 즉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그러한 화면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보신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리뉴에 대한 얘기인 거죠. 리뉴. 그래서 SAP에서는 그죠?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앱들을 아까 보신 것처럼 만 몇 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고 SAP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앱들에 대한 예시인가 봐요. 그죠? 이런 화면들도 이거는 이제 웹팀 프로에 관련된 웹팀 프로다 만든 화면들인데 이런 화면들도 이제 퓨리로다가 이제 전향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 전향이 안 되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 웹팀 프로라는 거는 SAP 퓨리와 둘 다 그러면 SAP 퓨리가 나오면서 이제 웹팀 프로라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웹팀 프로 자체도 SAP UX 전략에 포함되는 하나의 프로덕트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SAP 퓨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AP 퓨리라는 거는 SAP UX 전략을 반영한 SAP 앱들의 모든 종류를 SAP 퓨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네이블 영역은 그 SAP에서 제공해주는 화면들, 기존의 이런 화면들이 우리가 화면의 뎁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깊거든요. SAP GUI의 화면들은 벌써 이게 몇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네요. 그죠? 7개 화면의 뎁스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이 쓰기 되게 힘들다는 거지. 클릭 횟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딱딱한 화면을 이렇게 마치 웹 화면처럼 싹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클릭 횟수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3개의 화면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주는 또 SAP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죠? 흥미진진하죠? SAP에 이렇게 딱딱한 화면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죠? 일반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제 툴이 SAP 페르소나라는 툴들이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사용해보면 이제 좋겠죠. 결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doing yourself입니다. 그죠? doing yourself. 그래서 여러분이 SAP에서 제공 중인 이런 화면들을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SAP 스크린 페르소나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화면을 이렇게 웹 화면처럼 고객들에게 제공해줘서 고객의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켜주고 그 다음에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SAP가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SAP도 이제 UX 전략, 즉 SAP만의 고유한 이제 UX 전략을 이제 제공하고 SAP도 이제 모든 프로덕트의 모든 제품에 SAP UX 전략을 다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결국 SAP가 UX 전략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SAP만의 UX 전략을 우리가 설립하게 된 이유는 결국 고객 만족도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뭐 교육, 그렇죠? 현재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도 일종의 뭐 교육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UX 전략을 위한 교육도 SAP에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툴, 그다음에 다양한 테크놀로지들도 다 지원해주고 있고,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도 이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SAP에서 제공해준 UX 전략을 받아들이고 손쉽게 업무를 이제 처리하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AP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디자인 서비스들을 보면, 그죠? 디자인 서비스들을 보면, 단순하게 이제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만 위해서 기존 화면들을 이렇게 좀 사용하기 편하게 단순하게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여러분 회사의 업무를 즉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우리가 SAP UX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된다. 뭐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SAP 즉 기업의 UX 전략도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회사의 큰 자산이에요, 여러분. 그죠? 무형의 자산이라고 우리가 가치 없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UX라는 거는 기업의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그 기업만의 고유한 UX 전략을 추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SAP가 고객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걸 이제 천명을 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슨 두 번째에서 한번 우리가 중요한 요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P에는 우리가 그 디자인에 대한 그 이노베이션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단계가 우리가 디스커버. 현재 우리 회사에서 UX 전략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지? 사용자가 가장 사용하면서 불만이 많은 부분이 어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디스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발견한 걸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지. 그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프로토타이핑.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실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앱으로다가 또는 뭐 어떠한 형태로다가 됐건 간에 딜리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죠? 계속 반복적인 건데 우리가 이 딜리버에 해당되는 것들 즉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다가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드는 이 딜리버 영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툴이 SAP 웹 ID라는 이 툴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SAP 웹 ID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SAP 스크린 페르소나, 그 다음에 테마 디자이너, 그다음에 피오리 론치패드 이러한 것들이 다 SAP에서 제공해주는 즉 딜리버 스테이지에 있는 이러한 제품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웹 아이디라는 걸 우리가 설치를 이제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앞단에 디스커버 그 다음에 뭐예요? 디스커버 발견하고 디자인하고 이 영역은 우리는 지금 엔지니어 영역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끝나서 우리한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딜리버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물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디스커버하고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메인 롤 자체가 딜리버리 영역에 속하는 게 그죠? 엔지니어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딜리버에 해당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SAP 웹 아이디라는 걸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SAP 웹 아이디는 어디서 가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냐 하면 우리가 이클립스는 더 이상 사용하진 않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SAP가 이클립스를 가지고 우리가 SAP 피오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SAP가 이제 이클립스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클립스를 우리가 한 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웹 아이디라는 거를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 아이디는 원래는 클라우드 버전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유료예요. 과거에는 무료로다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줘서 우리가 무료로 다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유료로다가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내고 그죠? 요거 공부하려고 금액도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내고 유료로다가 사용하기는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료 버전이 하나 있는데 SAP 애들이 이제 로컬 웹 아이디라고 해서 얘는 이제 무료인데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 PC에다 설치를 하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로컬이라고 하죠. 로컬 SAP 웹 아이디. 그죠?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면 아마 이제 유료 버전도 당연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거의 유사해요. 단지 내 PC에다 설치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해서 그냥 개발할 툴을 사용하는 거냐, 이제 내 PC에다가 설치해서 쓰는 거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좀 기능적인 제약이 이제 당연히 존재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유료 버전 대비 기능적인 제약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기능적인 제약은 여러분이 지금 뭐 전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여러분이 하기 전에 여러분 PC에 당연히 자바 버추얼 머신이 JDK 또는 뭐 JRE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클립스 할 때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선행 조건이죠.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미 다 설치되어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여러분이 사이트에 가서 이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게 많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죠?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든지. 그래서 기본을 여러분이 먼저 익히셔야 되고, 하나.ondemand.com 기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실력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정신 상태에서 오고 그 정신 상태에 의해서 여러분 자세가 결정나고 그 자세에 의해서 기본이 결정나고 그 기본에 의해서 여러분 실력이 결정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대우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바닥은 결국 여러분의 정신 상태에 준하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자세를 중요시하고 그죠? 기본을 중요시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수업 시간에 5분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고, 그죠? 되게 고루한 얘기죠. 그죠? 거의 뭐 요즘 시대에게 요즘 또 젊은 친구들에게 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뭐 솔직히 꼰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그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본은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과 틀린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해서는 안 돼.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프로그램 남들보다 하나 더 잘 짜고, 내가 다른 사람이 10분에 개발했고 나는 2분 만에 개발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언젠간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경쟁력이 뭔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더 얘기하면 이제 진짜 꼰대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시면 여기 SAP UI5라는 데 와 보시면, 그죠? 여기 와 보시면 여기 여러분이 PC 버전에 맞게끔 설치를 하시면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컬 웹 아이디, 여러분이 지금 다운받을 이 로컬 웹 아이디는 non productive 시나리오예요. 회사에서 쓰면 안 돼. 불법이에요. 이건 개인 공부할 때 위해서 쓰는 거지 기업들이 이걸 다운받아서 쓰면 어떻게 보면 일리걸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을 게 윈도우 버전을 바르면 되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프로덕티브 돈을 내야 돼.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요거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내 PC에 맞게끔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다 받고 다운을 다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는 다 받아놨어요, 여러분. 다운을 다 받은 상태에서 압축을 풀어서 그죠? 압축을 풀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놔. C 드라이브 밑에다가 이렇게 곧바로 압축 푸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웹 아이디 버전 1.53.5.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버전이 1.53.9네. 제가 다운받았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갔네. 그죠?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1.53.9 이렇게 폴더 이름을 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죠? 저랑 구조가 같으면 되죠? C 드라이브 밑에 웹 아이디 1.53.9 그 다음에 이클립스 안에 이렇게 설치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는 이제 다 됐다고 가정하고, 그죠? 동영상 잠깐 세우고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웹 아이디를 우리가 구동하기 위해선 요걸 항상 열어놔야 돼. 실행을 해놔야 돼. 요걸 이렇게 항상 실행을 해놓은 상태로다. 이거 닫으면 안 돼. 요걸 닫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항상 열어놓은 상태로다가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내려놔요. 그죠? 보기 싫으면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개발 툴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개발 툴은 익스플로러가 아니야. 그죠?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툴은 항상 누구 써야 돼? 크롬 써야 돼. 크롬. 크롬을 열어서 크롬을 열어야 돼. 우리는 여기다 HTTP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지. 그래서 HTTP localhost 8080 webid index.html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접근이 돼야 돼.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카운트 하나를 만들면 되겠죠. 계정을. 우리 회사가 이제 개발자가 10명이면 10명 계정을 만들겠지. 여러분 계정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만들면 돼. 그죠? 스튜던트 빵빵. 패스워드도 여러분이 만들면 되는 거죠. 이메일은 옵셔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정 하나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웹 아이디가 구동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좌측에 여기 보면 디벨롭먼트라는 요걸 눌러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구축을 이렇게 미리 해놔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수업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항상 수업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개발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 SAP 시스템에다가 배포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를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